45세 폴란드 수학교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영국이 7조 원을 제시했지만 폴란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까지 모든 선진국이 경쟁했던 그 자리에서 폴란드가 선택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바르샤바 교육청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절망에 빠진 폴란드 교실을 단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르친이라는 아이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한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선생님,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의 이유는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한 대학생이 보낸 편지 한 통. 그 편지가 어떻게 유럽 최대의 교육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폴란드는 거액의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고 오직 한국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저는 지금 교실 앞에 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45살이 된 지금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학생들과 함께 진심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안나 코발스키예요. 폴란드 바르샤바 외곽에 있는 소크울카 지역 공립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500명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과 교과부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절망적이고 지쳐있는 교사였어요. 2015년 가을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낡은 수학 교실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칠판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위쪽 형광등은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교실 안은 늘 어둠침침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이들,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을 배워볼 거예요.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친이라는 아이는 아예 책상에 엎드려버리고 있었어요. 올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카지미에 씨는 펜을 가지고 장난하며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칠판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분필을 들고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스백스치 0이라고 써놓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아예 잠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카지미에 씨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걸 왜 배워야 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중요하니까.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카지미에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절 저에게 있는 교육 도구라고는 낡은 교과서와 칠판뿐이었어요. 아이들의 수준은 제각각이었는데 개별 맞춤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어떤 아이는 너무 쉽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혼자 애쓰고 있었어요. 500명의 아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마주쳤어요. 안나, 오늘 수업 어땠어? 마그다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냥 똑같아요.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이 없어요.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마그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야누시 선생님도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요. 무엇으로 관심을 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무렵 폴란드 교육계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서구의 여러 교육 기업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시스템을 팔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의 한 교육 기업에서 제안서를 가져왔어요. 7조 원 규모의 디지털 교육 패키지였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 영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폴란드 아이들과는 맞지 않았어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프랑스에서도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너무 비싸거나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정말 교사가 맞나 싶어요. 남편은 엔지니어였는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계속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10년째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딸과 아들도 다른 학교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엄마, 수학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수학 숙제만 하면 울상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가 수학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 애
겨울이 되자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직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10년째 변하지 않는 교실, 점점 벌어지는 학습 격차, 무관심해져가는 아이들,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똑같은 칠판, 똑같은 분필, 똑같은 무관심한 눈빛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도 식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의 그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만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요.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의 교육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국의 교육 혁신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암기식 교육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이 창의적 교육의 선진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AI가 개별 맞춤형 학습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영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것들을 한국은 공유의 철학으로 다른 나라와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국제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온 대학생과 편지를 주고받았었어요. 그 학생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던 게 기억났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의 교육 기술로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의 교육 혁신에 대한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K-에듀테크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이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들과 교육 기술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폴란드도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며칠 후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바르샤바 교육청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서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폴란드 정부가 EU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디지털 교육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폴란드에 와서 각자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한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대표를 보낼 수 있대요. 안나, 당신이 가면 어떨까요?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어요. 드디어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꼭 참가하고 싶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절망적이었던 교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설레고 있었어요. 한국도 참가할까? 그 한국 학생이 말했던 교육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2016년 5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바르샤바 교육박람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박람회장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여러 언어가 들리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정말 큰 규모였어요. 영국, 독일, 미국, 핀란드, 그리고 한국까지.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교육 기술을 자랑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선진 기술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첫 번째 부스로 향했어요. 가장 먼저 영국 부스에 갔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멋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담당자가 저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최첨단 AI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7조 원의 투자로 폴란드 전체 교육을 혁신할 수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다음으로 독일 부스에 갔어요. 여기서는 체계적인 기술 교육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미국 부스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최신 교육 앱들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번쩍번쩍한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격 얘기가 나오니 정말 비쌌어요. 핀란드 부스는 자유로운 교육 철학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부스를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실망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훌륭해 보였지만 어딘지 우리 아이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 부스에 도착했어요. 다른 부스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거창한 슬로건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벽면에 큰 스크린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조용히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영상 속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생생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웃으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꿈꾸던 모습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파견된 디지털 교육 전문가예요. 김지영 씨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다른 부스 담당자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오셨군요. 반가워요. 김지영 씨가 악수를 청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교육 현장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들려주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부스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만 일방적으로 설명했는데 김지영 씨는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학교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낡은 교실, 무관심한 아이들, 개별 맞춤 교육의 어려움, 교사로서 느끼는 한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그렇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공감해주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사실 한국도 20년 전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태블릿을 켜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암기식 교육, 높은 사교육비, 학생들의 스트레스, 태블릿 화면에 한국의 교육 변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어요. 2000년대 초 한국의 교실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와 비슷했어요. 아이들이 책상에 엎드려 있고 선생님은 칠판에 글씨만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201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교육 혁신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AI가 각 학생의 학습 수준을 파악해서 개별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모든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보통은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한국은 달랐거든요. 김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발전시킨 기술로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어야 해요. 김지영 씨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 한국 대학생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로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김지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체험해 보실래요? 김지영 씨가 또 다른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K-에듀테크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니 친근한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안녕하세요, 안나 선생님 이라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지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요. 수학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차 방정식 문제였는데 우리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문제를 풀어보니
제가 틀린 부분을 즉시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제시해 주더라고요. 마치 개인 교사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분석해서 저만의 학습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안나 선생님은 시각적 학습을 선호하시는군요라고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같은 문제를 그래프와 도형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저도 모르게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면 우리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말끝을 흐리고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안나 선생님, 한국의 교육 기술은 공공재예요. 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교사 연수도 함께 제공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예요. 김지영 씨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폴란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무료로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제공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학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교육 기술을 가져다 준다는데 무료래. 딸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이야? 그럼 나도 한국 아이들처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아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엄마, 한국 게임 같은 걸로 수학 공부할 수 있어.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도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료로 제공한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기회라는 걸 말이에요. 마침내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교육 협력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영국의 7조 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안나,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2016년 여름, 드디어 한국 교육부 팀이 우리 학교에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지영 씨를 비롯해서 교육기술 전문가, 수학교육 전문가, 그리고 폴란드어 전문가까지 총 4명이 왔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온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회의가 교장실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안나 선생님, 우리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려는 게 아니에요. 김지영 씨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아이들에게 맞는 한국형 교육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방식을 강요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우선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수학교육 전문가인 박민수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 팀은 일주일 동안 우리 학교에 머물기로 했어요. 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과 직접 대화하고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섬세하고 꼼꼼한 접근이었어요. 급하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 참관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2차 방정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르치니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올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지미에 씨는 펜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박민수 박사님이 마르치니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안녕, 마르친. 수학이 어때? 마르치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별로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자 박민수 박사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정말 수학을 좋아해요. 처음엔 우리도 싫어했어요. 박민수 박사님이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학이 게임처럼 재미있어지면 달라져요. 곧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올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수학이 게임처럼 될 수 있어요? 박민수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더 재미있을 거야. 카즈미에 씨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 공부해요? 그러자 김지영 씨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태블릿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VR로 수학을 배우는 영상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올가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한국팀은 매일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팀은 우리 학교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안나 선생님,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 도입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김지영 씨가 회의실에서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모든 교사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9월부터 K-에듀테크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박민수 박사님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마트보드, 개인 태블릿, AI 학습 시스템까지 모든 비용은 한국 정부가 지원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3년간의 무상 유지보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안나 선생님께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김지영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직접 우리 교육 현장을 보시는 게 어때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15년 전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나라에 정말로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 교사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박민수 박사님이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실제 한국 교실에서 수업도 참관하고 최신 교육 기술도 체험해보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꿈에도 그리던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네, 꼭 가고 싶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해 9월, 드디어 한국의 K-에듀테크 시스템이 우리 교실에 설치되는 날이 왔어요. 기술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낡은 칠판 옆에 대형 스마트보드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터치하면 바로 반응하고 인터넷도 연결되고 온갖 기능이 다 있었어요. 아이들 각자에게 태블릿도 지급되었어요. 30대의 최신 태블릿이었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아이들도 기대에 차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가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터치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제 거예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카즈미에 씨는 와, 정말 신기해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마르치니도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김지영 씨가 제게 시스템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이 AI는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르치니는 시각적 학습자라고 나와 있었고, 올가는 단계별 설명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맞춤형 문제를 제공할 거예요. 김지영 씨가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500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개별 지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AI가 완벽하게 보완해줄 거예요. 첫 수업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치니가 2차 방정식 문제를 게임하듯 풀어가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움직이고 숫자가 변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하고 있었어요. 올가는 자신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이해해 나가고 있었어요. AI가 그녀의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카즈미에 씨는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협력 학습 기능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의 질문이 달라진 거였어요. 선생님, 이 공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요? 부터 시작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풀이법도 있을까요? 까지 수동적이었던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평가를 실시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학 성적이 전체적으로 30%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마르치니는 선생님, 집에서도 수학 문제 풀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올가는 수업이 끝나도 계속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카즈미에 씨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김지영 씨는 매주 화상회의로 우리 수업 상황을 점검해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콘텐츠를 수정해서 보내주었어요. 마치 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박민수 박사님은 저를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었어요. 안나 선생님, 기술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열정이 가장 중요해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배우셔서 폴란드 아이들에게 맞게 적용해보세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단순히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우리 교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고, 저는 매일 새로운 교수법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창의적 교육 방식과 폴란드의 전통적 교육이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게 진짜 교육 혁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7년 2월,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 왔어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15년 전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나라에 정말로 와 있다니. 김지영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김지영 씨의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우실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길에 김지영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죠. 선생님이 폴란드에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런 혁신의 과정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중학교였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VR 헤드셋을 쓰고 3차원 공간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AI 교사가 실시간으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미래 같았어요. 담임 교사인 이수진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저희도 처음엔 디지털 기기가 낯설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열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의 수업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폴란드 아이들처럼 처음엔 수동적이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스스로 문제를 찾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수학자들 같았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수진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학교는 3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 해에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폴란드 아이들도 이미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마르치니와 올가, 카지미에 씨의 변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이수진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로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국 아이들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라고 소개받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폴란드 음식은 맛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이어서 묻고 있었어요. 정말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폴란드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 아이가 특별히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선생님, 폴란드 친구들도 우리처럼 수학을 좋아해요? 정말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만든 멋진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우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폴란드까지 갔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나라가 다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엔 한국교육부 본부를 방문했어요. 정말 큰 건물이었어요.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저를 만나주었어요. 폴란드의 교육 혁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부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기술이 폴란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한국이 발전시킨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정신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연수 기간 동안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최신 교육 기술을 체험하고 한국 교사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교사들의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였어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계속 발전해야죠. 또 다른 학교에서는 AI와 VR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했어요. 아이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면서 기하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추상적인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니까 기억도 오래 남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이 기술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도구로 완벽하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김지영 씨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 다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셔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김지영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있었어요.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었어요. 김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김지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기술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폴란드 아이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우리도 한국처럼 교육 선진국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계획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최신 교육 기법들, 창의적 교수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배웠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육 철학과 최신 기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한국 교사들의 믿음을 제 교실에 가져왔어요. 이 철학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아이들에게 선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실은 한국과 폴란드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수학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궁금함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VR을 이용한 3차원 기하학습, AI와의 대화형 문제풀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학습까지. 매일이 새로운 실험이자 모험이었어요. 아이들도 저와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르치니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던 아이가 이제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를 게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르치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올가는 자신만의 학습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AI가 제공하는 개별 맞춤 문제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개선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올가의 밝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카즈미에 씨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동료 학습법을 적용해서 이해가 빠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이들끼리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6월에는 우리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바르샤바 교육청 장학사들이 우리 교실의 변화를 보러 온 거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이들도 그동안 배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정말 특별한 공개 수업이 될 것 같았어요. 2차 방정식의 실생활 활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VR로 해결 과정을 시각화하고 있었어요.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본 장학사들이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지역 학교 맞나요? 한 장학사가 놀라며 물어보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또 다른 장학사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장학사들이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정말 대단한 변화를 만드셨네요. 다른 학교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그해 여름, 폴란드 전국 수학교사 연수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만남 디지털 시대의 수학교육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1년간 여정을 소개했어요. 2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 아이들의 성장, 한국과의 협력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발표 후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나, 우리 학교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한국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좋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받아들이되 우리만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연수회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후로 많은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폴란드 전체가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9월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지영 씨가 다시 우리 학교를 방문한 거였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교실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안나 선생님, 이건 한국보다 더 창의적인 것 같은데요? 김지영 씨가 감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김지영 씨에게 그동안 만든 수학 게임과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르치니가 만든 2차 방정식 게임, 올가의 개인 학습 포트폴리오, 카지미에 씨의 협력 학습 시스템까지.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김지영 씨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이렇게 기억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김지영 씨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안나 선생님, 폴란드 정부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선생님이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추천되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전국 단위 프로젝트를 맡는다고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소식이었어요. 영국에서 7조 원 규모의 교육 시스템 도입을 다시 제안했지만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어요. 비용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효과를 중시한 결정이래요. 김지영 씨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교육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그해 12월 우리 학교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폴란드 전국 평균을 30% 웃돌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찾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이게 진정한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마르치니는 수학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올가는 수학 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카지미에 씨는 선생님, 저도 나중에 다른 나라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전해주겠다고 하다니 이게 바로 교육의 선순환이구나 싶었어요. 연말 학부모 상담에서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해요.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될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학부모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2018년부터 저는 폴란드 전국 K-에듀테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책임이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첫 해에 100개 학교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두 번째 해에는 200개, 세 번째 해에는 300개로 계속 확대되었어요. 매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2023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폴란드 학생 5명이 모두 입상한 거였어요. 그중 3명이 우리 지역 출신이었고 마르치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시상식에서 폴란드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전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 아이가 세계 무대에서 폴란드를 빛내고 있었어요. 올가는 정말로 수학 교사가 되기 위해 바르샤바 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했어요. 대학 입학 후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카지미에 씨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해서 교육용 AI 개발을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과 폴란드보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 아이의 당찬 포부를 들으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이 아이들이 미래의 교육을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지영 씨는 지금 폴란드에 상주하면서 유럽 전체의 K-에듀테크 확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9년간의 여정을 돌아보곤 해요. 안나,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김지영 씨가 웃으며 말하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 눈빛에서 아이들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확신했죠. 이분이라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김지영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폴란드 아이들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저를 한폴 교육협력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한 거예요. 시상식을 위해 9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서울이 또 얼마나 달라져 있던지요.
더욱 발전된 교육 기술들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었어요. 시상식에서 한국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나 코발스키 선생님은 한국의 교육 기술을 받아들여 폴란드만의 독창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 협력의 모범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 15년 전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한국 대학생을 만났어요. 지금은 교육정책연구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나 씨, 정말 기뻐요. 우리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 그와 함께 한강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5년 전 편지에서 약속했던 일을 정말로 해냈네요. 저는 감동스러워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올해 초 영국의 한 교육 기업에서 다시 폴란드에 제안을 했대요. 이번엔 10조 원 규모의 패키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폴란드 교육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교육 협력의 가치를 폴란드가 인정한 거니까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판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만들어갔거든요. 2024년 현재 저는 폴란드 전국 500개 학교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는 걸 보고 있어요. 5만 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1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런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제 교실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하지만 9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에요. 아이들은 자신 있게 질문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서로 도우며 성장해요. 수학이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해요. 꿈꾸고, 노력하고, 서로 도우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 저는 정말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1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은 생겼지만 그 속에는 희망과 보람이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아이들이 안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그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10년 만에 찾은 진정한 웃음.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폴란드는 한국을 기억합니다. 7조 원, 10조 원을 제시한 서구 기업들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진정한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함께 만들어가는 꿈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정신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이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폴란드 땅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꽃들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의 기적이니까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기적 말이에요.